네, 자세를 바꾸면 인생, 건강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허리 통증이 뭐 이제 국민 질병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원장님도 허리 종종 좀 아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작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해서도 아프지만 많이 앉아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서서 또는 앉아서 수술할 때 네. 허리가 종종 아픕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누구도 허리 통증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통증 중에 하나인데 그 네네. 원인이 무척 다양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노인성 척추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하지만 이제는 국민병이 됐고요. 급기야 이제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내도 요즘에 뭐 워낙 아이들이 또 덩치가 커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맞아요.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릴 때부터 80, 90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생기는데 가장 문제는 허리 통증에는 바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주로는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크게는 나누가 되고요. 네.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도 사실 바로 병원 가신 분들이 좀 드물고요. 좀 네. 쉬면 낫겠지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증상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OECD에서 OECD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병원 이용률은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좀 필요 없을 정도로 잠깐 허리가 아픈데 병원을 막 달려가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단순하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써온 것처럼 자, 허리가 아프면서 1번 다리 통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예요. 자, 2번 다리와 발이 당긴다, 저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급기야 엉덩이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고 느낌이 이상하고 잘 안 움직여요. 그걸 바로 운동신경마비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점점 허리는 안 아프면서 다리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에 이때는 정말로 병원을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느껴지고 오히려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좀 아프다라고 느껴질 때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허리가 요즘엔 좀 괜찮고 오히려 다리가 좀 불편하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병원 가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이동엽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 있나요? 오히려 허리의 급성기에 허리가 삐인다든지 허리만 아프고 다리가 안 저리면 사실 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하시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가벼운 약물이나 뭐 찜질 정도면 되는데 네. 문제는 허리가 만성화돼 버리면 이제 허리는 더 이상 안 느껴지는데 엉덩이 아래쪽으로 정말 이상한 다양한 증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환자들이 표현하는 글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자, 보세요. 너무 다양하네요. 그렇죠. 터질 것 같다. 어. 다리가 쑤신다, 차갑다, 저리다, 쥐난다. 예. 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뭐 어머. 아리다, 어. 퍽퍽하다, 뻐근하다. 정말 한국말 다양하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린 신경 위치나 성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그 부위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지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잠깐 근육통이나 인대통, 가벼운 디스크 질환일 경우가 있지만 네. 이제 다리가 저려내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대개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협착이 생길까? 왼쪽 그림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 보면 자, 화면의 왼쪽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상.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네. 노란색 신경이 잘 내려갑니다. 네. 예, 노란색 고무처럼 내려가는 게 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이 오면서 디스크 간격도 좁아지게 되고 골극이 형성이 되고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경 통로가 이게 척추가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꽉 목졸라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네.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환자들이 말하는 정말 뭐 먹먹하다 터질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상과 신경이 눌린 환자의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MRI 사진으로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더 이상 이제 MRI는 어려운 사진이 아닌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환자가 오면 MRI 판독 잘 하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정상 MRI는 요추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가 있죠. 뼈와 네. 뼈 사이에 화이트 시그널의 정상 하얀색 디스크가 있고요. 뒤로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는 것이 뇌 척수액입니다. 네. 신경 통로가 뇌 척수액이 내려가는 그 통로를 신경 통로라 그러고 신경들이 머리카락처럼 내려오게 되죠. 네. 하지만 협착증이 발생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4번, 5번의 디스크가 검게 변하고 뒤로 밀려 나와서 신경 통로를 압박하게 되고 네. 오른쪽처럼 신경줄기가 하얗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막혀서 끊어져 보이는, 즉 그러네요. 폭포수처럼 신경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신경줄기가 끊어져 보이는 현상들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보일 수 있는 MRI 소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치료법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이 막혀서 이제 신경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해집니다. 이제 신경 압박이 되면 그때부터 골든 타임이 찰칵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려 있는 신경을 너무나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버리면 네. 신경이 아예 변성이 옵니다. 따라서 변성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왼쪽 박스 보세요. 보존적이다. 보존적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약물이나 또는 주사, 적절한 통증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 여러 가지 유착박리 시술이라든지 또는 풍성 확장술 같은 치료에 해당되는 환자군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압박이 심해서 오른쪽 하늘색 박스처럼 빨리 대소변 장애도 생기고 마비가 생겨서 수술을 절개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노란색 박스 가운데 있는 미세 침습 척추 치료, 영어로는 MISS라 그러는데요. 네.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최소 침습을 통해서 전신 마취를 절대 안 하고 환자랑 소통하면서 아주 조금 정도 피부를 절개한다든지 또는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삽입한다든지 현미경을 삽입을 해서 근본적인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발달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 K-메디칼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이 MISS, 미세 침습 척추 치료를 배우러 오세요. 실제로. 따라서 오늘은 이 노란 박스 치료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단계별 척추 치료법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중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묵힐수록 독이 되는 척추 질환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 질환으로 생활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좋으시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60대 주부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부시다 보니까 허리 사용하는 집안일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설거지를 할 때 오히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좀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엔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이 60세 어머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힘이 빠지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 발가락을 양쪽을 뭐 이렇게
들었다든지 또는 보행을 할 때 엄지 발가락 또는 여러 가지 새끼 발가락, 발목 파워가 즉 파워 힘이 빠지고 다리가 끌리는 증상의 양상. 네. 특히 설거지를 뭐 한 5분, 10분 이제 하시잖아요. 한 20분 하게 되면 그렇죠. 힘이 쭉쭉 빠져서 꼭 앉아야 된다. 금방. 10분 이상 못 서 있는다. 이런 증상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RI 중에서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허리에서 신경 압박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셔야 되고요. 네. 설거지할 때 허리만 아프신 경우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가 저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건대 이제 스탠딩 NIC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설거지를 10분, 20분 못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신경줄기 MRI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니까 주사 맞고 한두 번 정도는 권하고 막 3, 4번, 4번 잠깐 좋아졌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경을 더 묵은지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한두 번에서 뭐 한 1, 2년 간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한 며칠이 가지 못하다면 신경줄기 MRI나 정밀검사 병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 상담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젊은 남성분이 전화 주셨고요. 자영업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운동 후에 심한 허리 통증이 느껴집니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셨고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는 해보셨는데 이게 조금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이분은 뭐 수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시고 또 예, 이제 예. 운동을 하시니까요. 허리가 너무 병이 심하면 아예 운동을 못 하세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잘 보면 운동 후에 그러니까 뭔가 운동할 때 좀 효율적으로 또는 허리에 나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증상은 호소를 안 하시기 때문에 MRI 급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도 하시고 또 약만 정도 드시기 때문에 자, 팁 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오늘 한 6km, 7km 뛰다 왔는데요. 저도 조금 아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얘기할게요. 네. 가슴 피고 뛰지 않습니까? 한강을. 그러면 배를 집어넣고 어. 항문을 조이시고 어. 즉 자기의 배꼽과 항문 조이면서 그쵸. 그게 척추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코어를 잡으시면서 뛰면 저도 몸무게 조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코어를 잡으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이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코어를 잡게 되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앞쪽, 뒤쪽 근육들이 좀 달라요. 등심, 안심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네. 이 근육이 릴렉스가 되고 척추가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뭐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한다 이분,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골프 연습을 하더라도 항상 코어를 잡고 운동하시면 이 심한 허리 통증이 좀 잡히실 거고요. 자, 일단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가벼운 주사 정도예요. 그런데 다리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MRI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이제 다리 증상 유무를 가지고 어떤 좀 시급함의 그 정도를 좀 따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어 근육이 힘주라는 말씀 듣고 저도 지금 방금 딱 힘줘서 바른 자세로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동엽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척추 치료 이제 저희가 단계별 치료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치료로도 조금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또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절대 수술하지 마라. 절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절대는 절대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냐? 네.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대개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이 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자, 1번. 반복되는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시술도 했는데 효과가 없고 계속 악화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과도한 스테로이드라든지 약물 노출로 더 몸이 망가져서 내과적으로 불안정해지세요. 네. 그때는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행에 장애가 오는 거죠.
웬만하면 한 80세 이상 어르신도 이제 잘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하지가 위약이 온다든지 또는 힘이 빠지고 얇아진다든지 배뇨 장애가 온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여기 안 써놨지만 갑작스러운 성기능 장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어떤 마미 증후군 상태까지 된다면 처음부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슬라이드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서 상기해야 되는 슬라이드가 바로 요겁니다. 그렇군요. 요거 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허리 통증이 아닌 다리 증상이 생겼고 감각이 이상하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검사해서 죄송하지만 네. MRI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어떤 검사 있을까요? 자 화면 보세요. 네. 아, 제가 헷갈리면 이렇게. 네. 가장 왼쪽에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검사하죠. 두 번째 MRI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 MRI도 그냥 MRI가 아니고 정말 뭐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진단할 때는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게 신경줄기 MRI입니다. 예전에는 조영제를 넣어서 아주 아프게 넣어서 신경물 염색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워낙 좋아서 주사로 조영제 맞지 않고도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줄기를 저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검사가 끝났으면 고령자에 준해서 또는 한 40, 50대 이상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혈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MRA라 그럽니다. 네. MRI 검사 중에서 신경줄기를 보는 것이 마이엘로 MRI, 이렇게 혈관을 보는 MRI 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MRA라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MRI, MRA라 그러고 네. 복부 혈관이라든지 말초 혈관을 보는 것도 M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MRA 기법, 즉 혈관이 막힌 것도 감별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파랗게 보이는 것은 정맥 부전, 정맥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엑스레이, 구조 이상, MRI, 신경줄기, 혈관 이상들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엑스레이에서부터 MRI, MRA까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최적의 치료법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서는 미세 침습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존적인 방법과 또 수술적인 방법의 중간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적의 치료법 중에서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치료법을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이죠? 예, 미세 침습하니까 발음하기도 힘드시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ISS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어떤 기존의 수술 방법은 이제 절개를 하고 주변 조직을 저도 사실 저 척추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목, 허리 등 수술할 때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고 또 지혈을 하고 주변 조직들을 뼈를 막 깎고 하는 큰 기존의 척추 수술 방법이 있는 반면에 MISS라고 하는 미세 침습 수술, 네. 그러니까 미세 침습 척추 치료, MISS.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스라고 하세요. 미스 치료. 그렇게 하면 기억이 좀 잘 예, 미스 될 것 같아요. MISS. 예, 미스 예. 치료가 대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시경과 현미경. 그래서 아주 최소 절개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조직 손상 없이 기존의 수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환자들 크게 절개하고 막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자들의 부담은 훨씬 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환자만 부담이 적은 게 아니고 의사인 의료진도? 저도 부담이 적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절개하고 보름씩 누워 계시고 한 달 고생하고 아니죠. 6개월, 1년 고생하세요. 조직이 이렇게 열었다 닫는 자체가 손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도 할 수가 있고 네. 부위 마취를 하면서 환자와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안전합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하면서 환자 상태가 주치의랑 얘기하니까 가장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죠. 네. 그다음에 광범위한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나 흉터 걱정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혈 퍼센트가 0%죠. 수혈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다른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고령 환자, 만성 질환자, 예를 들어서 뭐 투석을 한다든지 심장 스텐트를 하시는 분들도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면 상처를 벌리기가 좀 무섭잖아요. 혈정이 네. 고일까봐. 그렇죠. 상처 관리 안 되시는 당뇨 환자들 이런 분들 상처 걱정 없죠. 또 짧아지기 때문에 입원이 짧아지고 회복이 빠르고 회사나 학교나 근무지로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요. 특히 이제 직접 진단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즉 20배, 30배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 현장성, 그 수술의 현장성이라 그러죠. 그 현장에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안전성, 현장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확대해서 화면을 보기 때문에 큰 이게 MISS, 미세 침습 치료의 치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흉터도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흉터 한번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 슬라이드 하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직접 찍은 사진 가져왔습니다. 아, 예, 예. 저 자 갖다 대서 왼쪽 그림 보십시오. 이게 양방향 내시경인데 네. 그냥 그 모기 두 마리한테 물린 것 같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구멍이죠, 두 양방향이면? 개 구멍이죠. 예, 예. 그다음 가운데 거는 단방향. 하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방향 현미경인데 디스크가 좀 터진다, 심하게 터졌다든지 약간 위아래 넓게 보는 경우는 현미경 하거든요. 네. 현미경 했을 때도 1.5cm에서 2cm 미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꼬매지가 않아요. 꼬매지 않고 테이프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네. 이 흉조차 1, 2년, 2, 3년 지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봤고요. 상처, 흉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가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미세 침습 척추 치료는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8입니다. 네, 68세시고 지금 증상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증상이 어떠신지요? 평생을 허리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예, 한 30, 여보세요? 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예, 한 35년 전에 일하다 다쳐가지고, 근데 뼈를 조금 깎아내고 요런 그런 수술을 했었고요. 네네. 또, 그게 재발해가지고 한 20년 어휴. 전에 또 고정술인가? 아, 예. 예, 이걸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한 3년 전부터 또 계속 허리 통증도 있고, 네네. 또 다리가 묵직하고, 네. 발이 시리고, 예, 예. 또, 이거 걷는 게 또 오래 못 걷겠고요. 아, 그러면 한번 걸으시면 한 몇 메타 몇 분 정도 걸으세요? 걷는 거는 한 3, 40분은 걷는데, 네네. 통증이 네. 굉장히 심하죠. 다리가 묵직한 게 다리가 아파도 가다가 또 쉬게 되고. 아버님, 20년 예. 전에 고정술까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고정술 한 마디만 하셨습니까? 두 마디 하셨습니까? 그 한마디 했습니다. 4번, 5번 하셨습니까? 허리? 5번, 6번. 아, 5번, 6번요. 예, 예. 5번과 천추 1번 사이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예. 최근에 MRI나 이런 신경 검사 해보셨습니까? 아니, 최근에 그 신경 치료를 몇 번 했었는데, 네. 몇 번 한 지가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4번 정도 받았는데 별 차도도 없고, 아, 그러면 검사는요?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아, 혹시 지금 무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종일 좀 운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기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다가 뭐 좀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고 그런 직업입니다. 아, 근데 68세시면 사실 아직 청춘이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3, 40분 보행하실 때 다리가 무겁다라고 표현하셨고 좀 마비감이나 좀 불편함이 있다면 요거는 예전에 그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한 20년 되시면요. 예, 그 나사못 예전에 썼던 나사못은 특히나 이 주변에 신경이 늘러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사못과 그 신경 사이에 그 늘러붙는 유착성 질환들이 생기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유착성 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 유착을 해결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그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그 윗마디 즉 4번, 5번이 퇴행이 빨리 오거든요. 예, 예. 4번, 5번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도 한번 감별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앉아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골반도 문제가 없는지 골반에서도 신경이 압박되는 것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68세시면 이제 신경이 손상되거나 유착이 있으면 늘 동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환장애예요. 그래서 정맥 부전, 순환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앞서서 제가 그 슬라이드 보여드린 거 있죠? 꼭 검사해야 되는 그 몇 가지 5가지 제가 엑스레이, MRI, 신경줄기, 뭐 혈관 보는 검사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한번 바로 요겁니다. 아버님 요거 전문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아버님은 제 생각에는 요거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좀 비용이 들 수 있죠. 몇십만 원 들 수 있지만 네. 한번 하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MRI 검사를 비롯해서 뭐 그 신경줄기를 찍는 그 MRI까지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하신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 잘 상담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만으로 72세예요. 네, 72세시고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지금 허리가요. 네네. MRI를 찍었는데 하도 아파가지고 예. 디스크는 아니고 저협착이라고 해서 네네. 약물 치료를 하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예. 또 엉덩이 이렇게 누워서 다리 이렇게 들고 엉덩이 드는 운동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헬스장 가서 네네. 또 가벼운 운동,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네. 그런 운동도 하고 했는데 요즘 한 3개월 그렇게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니 갑자기 더 심해져 가지고요. 네네네. 지금 이틀 전으로부터 지금 밖에 나가질 못해요. 화장실도 기어서 다니고 좀 그래요. 아파서. 아버님 그 목소리도 조금 힘들어 보이시게 느껴지십니다. 네네. 그 어떤 지금 활동이나 뭐 사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일을 혹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있어요. 네. 혹시 혈압, 당뇨도 있으십니까? 네네. 술, 담배 혹시 하십니까? 술, 담배는 안 해요. 네. 당뇨는 약물로 하십니까? 당뇨요? 네네. 예. 약 드시고요. 약물 치료요. 예. 한 3가지 정도 아침에 먹고 저녁에 하나를 먹고. 예. 그러면 지금 치료가 좀 나아지셨다가 다시 막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아프시다 그러면 조금 예. 문제가 있으신 건데요. 네네.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가 아니고 협착이다라고 진단을 예. 받으셨죠? 네네. 한 마디인가요? 뭐 두세 마디인가요? 여러 마디인가요? 마디 수는 얘기를 안 하고. 네네. 뭐 중간 4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번, 5번 쪽에. 그런데 그냥 주사 치료도 안 하고 약물 치료만 하시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약물 치료를 이제 주사 치료를 2번을 했어요. 아, 2번 하셨어요? 네, 그런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뭐 시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일단은 네네. 치료를 시술보다는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 지금 2번 하셨는데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시라면 분명히 반응이 없는 거고요. 예. 따라서 제가 이때 무조건 시술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네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존에 MRI까지 찍었지만 한 선생님한테만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 2-3군데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한 2-3군데, 3분 정도 들었어요. 그럼 3분 다 의견이 공통적이십니까? 3분 다 2분은 그렇게 운동을 해라라고. 네네네. 한 분은 또 뭐 나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수술을 하려고 네네네. 하는데 수술을 할 정도 또 아니라고 그래요. 큰 병원에서는. 제 생각에는요, 아버님 이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니까 왕진 나가고 싶네. 아버님 예.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제 네네.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네. 사실 좀 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 경솔하게 아버님께 가이드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3분의 전문가를 만나셨고 하지만 2번 치료했고 반응이 없다. MRI까지 찍었다. 어떤 MRI까지 찍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느낌에 수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 주사 치료만 하고 계속 운동만 해라? 아픈데 운동만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는 다시 재진단적 단계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끔씩 골반 증상도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괴사, 염증. 그다음에 MRI도 바깥쪽 MRI 신경 눌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혹시 마일로 MRI나 신경줄기 MRI를 안 찍으셨다면 골반이나 또는 신경줄기를 포함하는 검사를 조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간혹 척추 문제는 별로 없는데 혈관이 꽉 막혀서 좀 빨리 혈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즉 지금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조차 거동이 안 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다시 한번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 만나서 네. 한 번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단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77세 어머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죠? 일하실 때 구부정하시죠? 허리 통증 심하셨죠? 최근 3년, 그러니까 한 70대 중반부터 다리가 땡겨서 100m 이상을 못 걸으세요. 아. 100m를 못 걸으시고 침 주사 맞으셨고. 자, MRI 보십시오. 동그란 노란색 위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오는데 네. 예, 꽉 막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을 자, 현미경 감압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왼쪽이 수술 전, 수술 후 어떠십니까? 네. 신경이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똑같네 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검게 요것이 보였던 부분이 예, 이렇게 신경 풀렸네요. 통로가 풀렸죠. 예. 그래서 신경 통로가 완전히 회복돼서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랑 이런저런 농사 짓는 얘기 농담하면서 수술했어요. 자, 미세현미경 네. 감압술 치료. 요게 꽉 막혔죠. 새카맣죠?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신경 통로가 예, 노란색 신경 구멍이 보이죠. 예,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완전히 이전에 이 막혔던 게 넓어져 있는. 네.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지 재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세 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53세 여성분이시고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53세 주부시고요. 이분은 디스크가 빵 터졌어요. 네. 왜냐하면 명절에 막 전부치고 무리하게 쪼그려 앉아 계셨고 그런 경우 많죠. 허리가 아파서 며칠 누워 있었는데 전혀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서 오셨는데요. 주사, 재활, 치료 아무것도 안 됐어요. 효과가 없어서 오셔서 MRI 찍었더니 자, 여러분들 판독 가능하시죠? 자, 노란색 원 안에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서 까맣게 포도송이처럼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자, 현미경으로 MRI 찍어보면 이렇게 터진 게 단면도에 보이시죠? 네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치료 전, 후 MRI를 보면 어떠세요? 이제 박사진 아나운서 판독되시죠? 그럼요. 이제 예.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적어졌고 신경이 그대로 흘러가는 길이 보이네요. 근본적으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넘어가는군요. 네. 자, 요게 전후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디스크가 터진 것이 제거가 되셔야 돼요. 네. 이분도 역시 대화하면서 1.5cm, 2cm 절개하고 터진 디스크 제거가 됐던 좋은 사례입니다. 네, 53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디스크 치료가 됐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45세 굉장히 젊으신데요. 45세시고요. 예. 증권맨. 증권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고 좀 몸이 좀 그러셨겠죠. 크신 분인데요. 하루에서 한 9시간, 10시간 앉아 계신대요. 그러니까 젊으시죠. 웬만하면 수술 안 하셔야죠. 극심하게 통증이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3개월 전부터 심해졌어요. 네. 이분은 시술도 했어요. 신경성형술, 도수치료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MRI를 찍었더니 저기 노랗게 보시면 저렇게 또 디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치료하기 전, 네. 현미경 전후가 완전 네. 다르시죠? 오, 예, 그렇죠. 그러네요. 신경 통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전후가 비교가 되게 해야지 환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동엽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사례 61세 남성분이시고 이분도 운전을 좀 오래 하셨네요. 맞습니다.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셨고요. 네. 오래 앉아 계시면 진동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덩치가 크시니까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운동도 안 하시고 또 술, 담배 좋아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랬군요. 네. 저렇게 MRI 보면 터졌어요. 그래서 칼로 찌른다. 이게 정말 못 견디거든요. 거의 실려오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내시경 하셨어요. 내시경 치료살인데요. 네.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 점선으로 보이게 터진 디스크 보이십니까? 왼쪽 화면에. 그것을 검게. 이렇게 예. 완전히 풀렸죠. 다시 전 화면 쫙 옮겨주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파열된 디스크가 보였던 것이 완전히 풀려서 완쾌됐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내시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깜빡깜빡 노란색 보이시죠? 네. 이게 디스크 터진 거 아까 MRI상에서 보였던 거 그것을 신경을 푸니까 정상적으로 감압이 된 신경을 이렇게 크게 내시경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분도 역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61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치료 후에 저희가 그 체온 사진인가 적외선 네. 사진인가요? 그것도 한번 예. 네. 그래서 이 트럭 운전하시는 이 아버님이 이렇게 수술 전에 실려올 때 적외선 체열 검사가 되면 파랗게 보라색으로 저렇게 수단이 안 좋다가 수술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찍으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지만 내시경 하신 거예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하고 네. 전후예요. 예. 겨울에서 이제 봄이 왔죠. 네. 사실 저렇게 좀 붉게 보여야지 정상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신경이 눌려 있고 뭔가 통하지 않다가 통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전과 후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볼 텐데요. 재발한 경우라면서요. 예, 예전에 치료를 좀 받으셨고. 맞습니다. 예. 80세 남성이시고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경비하셨고 퇴직하시고 이제 등산하는 걸 나 등산 좀 하고 싶어서 늘상 잘 지내셔서 오셨어요. 풍선 확장술 하시고 너무 좋으셨는데 이제 5년이 되니까 이제 풍선 확장술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경줄기가 완전히 막혀서 흘러가지가 않죠. 그러네요. 예, 이러면 풍선 더 이상 풍선으로 안 돼요. 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치료 전 MRI를 보면 막혔고 요번에는 내시경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렸죠. 네. 제가 화면 또 보여드리면 네. 앞에.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 할아버지 80세 네. 할아버지 그래서 요렇게 신경이 완전히 풀려서 예전에 풍선 확장술로 해서 5년 버텼지만 재발된 협착으로 이번에는 도저히 풍선으로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UBE 양방향 내시경으로 해결이 됐던 경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80세 아버님의 사례 소개해 주셨어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됐던 그런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는 64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도 허리 디스크를 알아오셨네요. 예, 이분은 학교 급식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셨고요. 식자재를 많이 드시니까 한 번 드시다가 4번, 5번으로 빵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흘려서 약간 좀 내려와 있죠, 디스크가? 네. 그래서 물리치료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고 당뇨 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전 MRI인데 이게 터진 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자, 저렇게 까맣게 터진 거 보이시죠? 요것이 이렇게 화면 옮겨주세요. 까맣게 보이시죠? 자, 요것이 이렇게 진단이 됐고요. 네. 자, 우리가 내시경 현밍으로 보세요. 내시경 하면 깜빡깜빡. 이게 저- 좀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 저 노란 게 네. 터진 디스크.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실려오세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마비가 오고 따라서 네. 그걸 풀어놨더니 내시경 보고 신경이 좀 부어있지만 감압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요게 MRI가 네. 잘 보세요. 어떠세요? 신경이 예. 흘러가는 길이 예. 보이네요. 너무 잘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내시경을 하게 되면 전후 MRI도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내시경 화면 자체를 보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술,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척추는 처음에 증상이 약간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고요. 수술이 당연히 필요한 경우만 아주 5% 미만이기 때문에 알면 되고, 수술은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되고, 특히 만성 또는 고령 환자들은 다학제 진료, 즉 혈관이라든지 또는 당뇨, 척추 또는 뇌질환, 마취, 통증 여러 가지 협력 체계, 즉 진료 협력 체계가 충분히 검증돼 있는 전문가들과 다학적 치료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지 엑셀런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의사항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